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독해 연습 4강의 4번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성 확립의 어려움에 대한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문법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문법이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빈칸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As many journalism scholars have argued입니다. as는 접속사인데 뭐뭐이듯이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많은 저널리즘 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이 프린트 이어입니다. 시대죠, 이 단어가. 인쇄시대랍니다. 인쇄시대. 인쇄시대의 저널리스트들은 reject, 거부를 했어요. audience research, 독자에 대한 조사를 거부를 했답니다. 자기들이 독자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밑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doing so는 앞에 나왔던 rejected audience research를 받아주기 때문에 똑같이 쓰면 rejecting audience research입니다. 독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was one of the only는 유일한이죠. means to 부정사입니다. 그들의 항상 불안정한 unstable 그런 전문직의 status 지위죠. 그들의 항상 불안정한 전문직의 그 지위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들 중에 하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독자 조사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나가야지 자기가 어떤 전문직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독자들에 끌려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은 사회의 지적인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자 조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전문적인 지위가 불안정해지거든. 아시겠죠? 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셜리스트,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 has characterized는 특징적으로 특징을 묘사한다는 뜻입니다. Professions as somewhat exclusive groups of individual applying 현재분사죠. apply to be, A를 B에 적용하다잖아. somewhat abstract knowledge to particular cases입니다. 자, 이 부분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빈칸을 풀어낼 때 도움이 되거든. 사회학자인 앤드루 아보트란 이 학자가 전문직,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것은 저널리스트를 말합니다. 전문직을 다소 독점적인 개인들의 집단으로 특징을 묘사했어요. 어떤 독점적인 개인들의 집단이냐면 특별한 어떤 케이스, 특별한 사례들이겠죠. 특별한 사례에 다소 추상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추상적 지식입니다. 여기서 추상적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사례에 다소 추상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그런 다소 독점적인 개인 집단으로서 이 전문직의 특징을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됐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죠. 이런 걸 보면. Although it is commonly categorized as a profession 하고 쭉 나옵니다. 비록 그것이 commonly 일반적으로 profession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지만 저널리즘, 여기서 그것은 저널리즘을 말하죠. 그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struggled, 현재 말이죠.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fortably inhabit this definition이죠. 이러한 저널리스트의 정의,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정의를
아주 수월하고 편안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해왔다는 거예요. 저널리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독점적인 개인 집단이겠죠. 이 직업이. Even before the rise of the internet helped shift institutional gatekeeping power away from youth organizations and toward the technology platforms.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심지어 인터넷의 라이즈는 인터넷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터넷의 부상, 인터넷이 떠오르는 거지. 인터넷의 부상이 helped shift입니다. 이동시키는 걸 도와줬어요. shift는 이동시키다거든. 뭘 이동시키냐면 institutional이죠. 제도적인 이게 제도적인 이 단어가 단어 기억하세요. 제도적인 게이트키핑 파워입니다. 여기서 게이트키핑 파워는 저널리스트들이 어떠한 뉴스를 자기들이 쓸 것이냐, 내보낼 것이냐,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게이트키핑 파워예요. 제도적인 그런 게이트키핑 파워를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전에 어떻게 이동시키냐면은 away from news organization, 언론사로부터 멀리, 그리고 toward the technology platform이죠. 기술적인 플랫폼을 향해서. 여기서 기술적 플랫폼 SNS를 말하죠.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있죠. 이런 기술적인 플랫폼을 향해서 언론사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멀리 기술적인 플랫폼을 향해서 게이트키핑 파워, 제도적인 게이트키핑 파워를 이동시키는 걸 도와주기 전에, 심지어 그 전에도 저널리스트들은 had difficulty establishing themselves as a somewhat exclusive group of individuals야. 어려움을 가졌어요. 자기 자신들을 확립시키는데, 즉 자리를 잡고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로서? 다소 독점적인 그런 개인 집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의 부상 이전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지겠지, 언론에서는. 요즘 그렇잖아요. 일반 큰 언론사들의 어떤 뉴스나 정보를 듣는 일반 대중도 많지만 유튜브라든지 또는 소규모 언론사들이 많이 등장했죠. 거기에도 정보, 좋은 정보, 진짜 정보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많이 듣고 보고 시청하는 대중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소 독점적인 개인 집단들의 자리매김이 과거에도 힘들었지만 인터넷에 등장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Indeed, 정말로, 실제로, while traditional professions such as medicine or law and law입니다. 의학과 법률과 같은 전통적인 전문 직업이 있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통적인 직업들, 전문 직업들이 의존을 했지만 엄격한 라이센싱 리퀘어먼트, 면허 요건이죠. 변호사도 고시 패스하고 자격증 따야 되고, 변호사 자격증 따야 되고, 의사들도 의사 전문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면허 요건에 의존했지만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문직, 즉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는 전문직 속으로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면허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진입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격한 면허 요건에 의존했지만 The First Amendment죠. 이거는 밑에 있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입니다.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이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금지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즘이 자리매김하는 걸 금지해요. 뭐로부터? 모든 그러한 것은 엄격한 면허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이런 걸로부터 자리매김하는 걸 금지시킨답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 대중들도 언론에 어떤 소질 능력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뉴스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보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noar이 나오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여기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갔죠.
저널리스트들이 lay a strong claim인데 강력하게 주장하다는 표현인데 앞에 노안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to jurisdiction 해가지고 관할권이죠. over a form of abstract knowledge입니다. 추상적인 지식 형태에 대한 그런 관할권을 강력하게 저널리스트들이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아무리 큰 언론사들이 저널리스트들이 추상적인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일반 작은 언론사라든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플랫폼들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자, clarity, 명확성이잖아. Especially in the explanation of a complex topic입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명확성이라는 거. 명확성이죠. 명확성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듣고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 명확성은 makes for good journalism이죠. 훌륭한 저널리즘을 야기한다. make for는 야기하다입니다. 그죠? 내가 한 줄 건너뛰네요. 미안합니다. 다시요. As a journalism scholar Matt Carson이죠. 저널리즘 학자인 매트 카슨이 주장을 했듯이 추상화죠. 위에서 추상적 지식이란 말 나왔잖아. 추상화는 안 좋은 나쁜 저널리즘을 야기한다는 거죠. 너무 추상적으로 지식을 자기들이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잘 모르니까 대중들은 결국은 나쁜 저널리즘을 야기시킨다는 거지. 반면에 명확성은 복잡한 주제의 설명에서 명확성이라는 것은 좋은 저널리즘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대조가 딱 되죠. 그래서 지금 빈칸으로 갑니다. 이제는 The accessibility of journalistic language입니다. 저널리스트의 언어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언어의 접근성은 도움이 돼요. 대중에게 informing, 정보를 알려주는 데는, 제공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그러나 it은 저널리스트의 언어에 대한 접근성이야. 그것은 또한 도움도 되지만 또한 이렇다는 거예요. 렌더리 5인식 동사가 make하고 똑같아요. 목적은 목적 보호인데 마지막에 보면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적가 되는 내용은 뭡니까? 저널리스트의 언어에 대한 접근성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상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기 한번 볼까요? 1번에 저널리스트의 클레임, 주장인데 to specialized expertise입니다. specialized가 전문화된이고 expertise가 전문적 지식입니다. 전문화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주장을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전문화된 전문 지식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주장이 바로 뭐냐? 그 복잡한 토픽에 대해서 추상적인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2번에 diverse opinion of journalists on social issues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쟁점들, 문제들에 관해서 저널리스트들의 다양한 의견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지요. 세 번째, journalism as a medium of conveying the truth.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저널리즘. 관점이 틀렸죠. 이런 말도 본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moral duties that journalists assert they perform인데 이때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journalist assert가 삽입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이 assert 단어 꼭 외우세요. 주장하답니다. 주장하기를 그들이 수행하는 도덕적 의무. 뭐 도덕적 의무가 왜 나옵니까 이게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널리스트들의 의도죠. 독자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이는 저널 의도, 거부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입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저널리스트들이 독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저널리스트들이 독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항상 자기들의 불안정한 자신들의 전문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독자들한테 잘못하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독자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쭉 나옵니다.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널리스트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회학자 앤드루 아보트라는 학자가 전문직을 다소 추상적인 지식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다소 독점적인 개인 집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은 다소 독점적인 개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문장을 쭉 내려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언어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의심스러워지는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성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명확성은 특히 복잡한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좋은 저널리즘을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언어의 접근성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주장을 잠재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잖아. 굳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추상적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주장을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말 어렵죠. 쉽지 않은 지문이죠. 여러 번 여러분이 이 지문은 독해를 하면서 생각을 여러 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한 번만에 이해된다면 상당히 독해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한 번만에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시겠죠? 어려운 지문이지만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열공하시고 수능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